네,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9월 20일 수요일 두 번째 장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 정도 이제 FOMC 결과 부분들이 좀 나오죠. 시장에서는 흐름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나왔습니다.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거 관련된 부분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라든지 특히 기관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장세가 이제 9월 오늘 20일입니다. 매매 일수로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질 않았어요. 다음 주면 9월 말. 그래서 이제 윈도우들의 3분기를 마무리하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어제 한판 붙자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7월과 8월, 9월 달까지 여러분들 설정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 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 부분들을 좀 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매매 기본 원칙 부분들은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수를 접근하는 거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일단 과감한 매수보다는 차익 부분들을 챙기는 이런 전략 부분들을 기본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드렸죠. 근데 이제 흐름 부분들을 벌써 전에 종목군들에 따라서 조금 틀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 지난번 고점 부분들까지 근접하는 모습들, 전고점 수준이 왔고, 코스피는 약간 좀 못 미쳤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지수요. 코스닥 지수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63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매수 접근 부분들 하시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수의 코드 번호는 233740입니다. 그때 9,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을 그때 630포인트죠.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에서 62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 부분이 나왔고, 현재 670포인트. 그 가격이 630포인트일 때 9,500원이었던 게 지금 6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서 지금 12,000원대 움직였어요. 오늘 장중에.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ETF 상품은 일반 개별 종목 구조는 매매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레버리지는 한 26% 정도 수익권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는 챙기는 전략 부분들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시고 이제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나올지, 기관의 오늘 수급 부분들을 보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방향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성장주들이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경기 민감주 성장주,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동시다발적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내일 새벽에 있을 그 불확실성 해소 부분들에 따라서 향후에 뭡니까 글로벌 유동성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방향성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될 것 같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뭐 자산 축소 부분들이 시나리오 부분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자산 축소 부분들의 급격하게 진행 안 되는 전제 조건, 금리 인상을 진행해도 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진행 안 하는 거 동결, 그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자산 축소 부분들 진행하는 거, 이런 코멘트 부분들 대신 1번과 1번은 동결이니까 놔두고 2번 자산 축소 부분들이 진행될 때 그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부분이 뭐 천천히 지금 시장에서는 뭐 2018년도 2019년도까지 매년 한 6천억 달러 정도, 물론 추세마다 틀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했을 때 지금 연준의 자산이 4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우리나라 GDP 수준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체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이렇게 진행됐을 때 2020년도 정도까지 해서 전체 규모의 한 50% 정도 줄이는 이 정도 방향 부분들을 좀 설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산 축소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만 진행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인지 아니면 성장주일지인지, 이것은 이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대용주군, 우리가 상반기에 주가지수 부분들을 상승 일으켰던 게 대용주군인데, 여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합시다. 일단은 결정 부분들을 집계하시고,
오늘 보시면 기관들이 외국인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뭡니까 좀 챙겨두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관망세가 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기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죠. 특히 연기금 쪽에서 오늘 장중에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기관들은 오늘 신나게 뭐 했나요? 코스닥 매도했어요. 코스닥이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 파동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의 매도가 나오면서 전기전자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못 갔던 경기 민감주 섹터가 전기전자랑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섹터가 워낙 서로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위에 건 내리고 밑에 건 올리고 그리고 밑에 거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코스닥 종목권도 1차적으로 올려놨죠. 그래서 지난번에 뭡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도 630포인트에서 접근 670포인트 정도 올라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디 쪽 섹터 부분들을 돌릴 거는 이제 이 매매 그 회의 성격에서 결정이 좀 되겠죠. 그래서 올라온 종목군은 일단 레버리지는 여기가 우리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다시 눌렸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신고가 파동이 나올지 아니면 박스권 파동 부분대로 움직일지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 기관들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박스권 상단에 올라온 코스닥 종목군들을 차익 부분을 챙기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대형주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단기적으로 일단 우리가 수급 부분들을 보면 해석할 때 단기적으로 어떤 펀드의 매매 방향 부분들 수익률 관리에서는 중형주는 올라왔으니까 챙겨놓고 그 다음에 대형주 쪽으로 자금을 일부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연기금 쪽에서 1,500억 정도 매수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이 한 300억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들 창구에서 1,300억 정도 매도를 하다 보니까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섹터 부분에서 제약 바이오 이쪽 부분들은 성장주 섹터 부분에서 뭡니까 게임주도 말씀드렸고 바이오 제약 여기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죠. 오늘 보시면 제약 바이오가 아주 두드러지게 상승 부분들을 좀 강하게 좀 키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부각이 뒷받침 부분들이 좀 되고 치매 관련된 얘기 아침에 잠깐 코멘트 드렸죠. 치매 의료 수가 관련된 부분들 이것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도 연장이 좀 돼요. 바이오시밀러 시장 부분들이 왜 이렇게 커졌냐면 본 제품이 워낙 가격 차이가 높은데 지금 시대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가고 있죠. 그러면 고령화 시대에 갔을 때 아무래도 젊었을 때 알약하는 것보다 나중에 보면 뭐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 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약을 많이 드시죠. 그래서 그 의료 약의 단가 부분들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어느 순간 잠깐 반짝해서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각 정부들이 이 작은 부분들 의료 수가 부분들을 좀 더 저렴한 약을 원하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고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까지 FDA 승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 항암제 쪽에서 보면 1차, 2차, 3차 부분들이 있는데 2차까지 이제 항암제 쪽에 내성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면역 항암제 쪽에 시장 자체가 지금 열리면서 열리고 있어서 지금 뭐 길리아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적잖은 회사들을 M&A를 통해 가지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을 확보하려 하는 게 현재 트렌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정부 정책상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도 보면 뭐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결정됐고 오늘 위원회가 하나 설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다음 주 정도에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위원회도 발족이 좀 되겠죠. 그리고 치매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달에 그 의료 수가 부분들 시행되는 거고 위원회도 발족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 외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상 치매 국가 책임제 고령화 시대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약주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당연히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책적인 서포트 최근에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1000억 정도 지원 관련된 부분은 다 연관성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약주들이 가장 강하게 고령화 시대에 대하고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오늘 가장 화려하게 불꽃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아침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형주 파동 부분들이 움직일지 이것을 우리가 내일 아침에 그 기조 부분들을 보고 장중의 수급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왜냐면 물길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A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과 기관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장중 수급하고 그 다음에 장중 업종 부분들을 선택하느냐가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물론 여기에 관련된 부분도 코멘트를 하겠지만 내일부터 다음 주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는 부분들까지 이제 연휴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코스닥 레버리지 부분들 233740입니다. 다음에도 코스닥 지수를 사십시오. 지수를 관심권에 두십시오 하면 코스닥 레버리지 아마 150인가 될 거예요. 코드 번호가 233740인데 9,500원대 코멘트 드렸어요. 63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12,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이건 26% 정도 선에서 일단 챙기실 분 챙기시고, 자, 대형주 파동으로 진행될지,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확대될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부분들은 정부 정책,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정책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확장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기대감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섹터라다 보니까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주도주군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일단 지난번에 신라젠하고 한미약품 계속 연장선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주 후반에 다음 주는 자, 박스권 상당 부분에서 신고가 파동 부분들로 진행이 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주간에 좀 더 강세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어제 경기 민감주들 움직였고 지난번에 그 전에 경기 성장주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였죠. 이 부분들의 확장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주가를 업시킬 수 있을지, 자, 내일 아침에 결과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내일부터 장중 수급과 외국인들의 선택 섹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 윈도우 드레싱의 투트랙 전략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 오늘 수급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까지 좀 올라온 코스닥은 좀 챙겨오고 코스피 쪽으로 조금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먼저 체크해 놓으시고, 민감주, 성장주,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든 전기전자, 실적은 전기전자, 반도체, 모멘텀은 바이오, 제약,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게임, 이쪽 순환매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내일 아침 방송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두 번째 방송 부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자, 모두 힘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